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견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토론을 하려면 최소한 그 사안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저희 견해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의료는 공공의 성격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아프게 되고 그럴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라는 공공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당연히 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수단은 바로 의료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의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의료의 도구로서 의사를 어떤 존재로 규정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의사는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인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의사는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의사도 남들처럼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의사의 영리 추구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영리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공공병원을 지어서 모든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의료기관의 5% 수준입니다. 반대로 의사가 영리 추구를 해도 된다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는 공공성이 크다면서 영리를 추구해도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의료의 공공성을 직접 책임지는 대신 의사들에게 그 역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공공성의 외주화입니다. 그렇다면 외주를 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외주를 준다는 말은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시설도 구매하고 임대료도 지불하며 인건비도 지급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도 의사 본인이 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이런 모든 비용들을 의사들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가가 독점하는 건강보험의 진료를 보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의사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외주하는 질서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의료시장을 건강보험에 의해 정부가 독점을 한다면 공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길을 열어줬는데 바로 비급여라고 하는 자유시장입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공공성 영역을 정부가 독점하더라도 비급여라는 자유시장이 열렸으니 공공성과 자유시장 영역에 걸쳐서 불리하지 않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극찬하는 수준 높은 대한민국 의료를 만든 질서였습니다. 의사에게 외주를 맡긴 이 질서는 꽤나 효과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효율적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이 극대화되던 어느 날 드디어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게 되죠. 첫 번째 흐름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기업형 마인드를 지닌 수도권의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영 효율성을 내세우며 진입한 대형 병원들이 공공성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건강보험의 특징은 바로 저수가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독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이 저수가에 대응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박리담회입니다. 박리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인건비는 낮춰야겠죠. 먼저 많은 환자들을 보기 위해 대형 병원들은 병상수를 늘리면서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기름을 부었는데 의료기관 간의 의료 전달 체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원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증 위주의 진료를 봐야 할 상급 종합병원에 경증 환자나 지방 환자들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몰려들게 된 것이죠. 물론 누구나 최고의 진료를 차별 없이 값싸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대형 병원에 의해 공공성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우리나라의 병상수는 OECD 대비 3배에 이릅니다. 그러면
대형 병원이 공공성 영역에서 초과 공급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건강보험 재정에서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로 수도권 대형 병원에 의해 양질의 의료가 값싸게 공급되다 보니 반대로 지방의료와 1, 2차 의료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입증이 되는데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의 진료비는 전국 43개 상급 종합병원 총 진료비의 3분의 2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저수가를 통한 박리담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었죠. 바로 낮은 인건비입니다. 대형 병원은 어떻게 낮은 인건비를 유지했던 것일까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 깨달으실 텐데 바로 저임금 전공의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의 비율은 무려 40%라고 하죠. 주당 80시간에서 심지어 100시간씩 저임금으로 일하는 전공의 덕택에 병원은 인건비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공성 영역에서 대형 병원들이 박리담회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자 이 과정은 점차 강화되었고 이들은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분원이 수도권에 무려 6,600병상을 추가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미 병상 수가 OECD 대비 3배인데 심지어 수도권에다가 6,600병상을 추가로 짓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지방의료가 더욱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초토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저희 과도한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부를 편들고 있는 김윤 교수가 작년 칼럼에서 본인 스스로 주장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형 병원들의 팽창을 병원 제국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병원 제국주의에 의해 지방의료는 심각하게 약화되고 공공성의 초과 공급은 더욱 과잉될 것이니 이는 마땅히 건강보험 재정을 더 빠르게 고갈시키겠죠.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대형 병원이 공공성을 너무나 효율적으로 공급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전공의들은 왜 저임금으로 80시간, 심지어는 100시간이 넘는 고강도의 노동시간을 견디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통해 개원의가 되면 자유시장 영역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은 일종의 약속 어음인 것이죠. 지금의 헌신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공공성 영역에서는 대형 병원이 이렇게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한편 자유시장 영역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실손보험 시장과 피부 미용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양질의 의료를 소비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즉 자유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독점하는 공공성의 영역, 즉 건강보험이 자유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상대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저수가는 개선되지 않으니 개원이들이 파이가 커진 비급여로 옮겨가는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서 소외된 개원이들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필수과 개원이들입니다. 필수과에서는 비급여로 수익을 낼 만한 영역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필수과 개원이들이 비급여 시장에서 소외된 것이죠. 그렇다면 필수과 개원이들은 공공성 영역에서 영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저수과 하에서 박리담회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형 병원에 비해서 소상공인이나 다름없는 필수과 개원이들이 저수가로 적절한 수익을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필수과 지원이 감소하는 것은 이치상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의료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의료 문제의 해법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원 제국주의의 해체입니다. 정부 측을 대변하는 김윤 교수는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는 35조를 넘어섰으며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일 경우 무려 11조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요. 이렇듯 병상을 구조조정하면 의료의 공공성을 달성하면서도 최소 11조를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돈이 필수과의 수가 계산에 쓰인다면 필수과 개원이들은 더 이상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자기 자리에서 소신을 갖고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형 병원들이 지역 기반의 중증 위주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한다면 지방의료와 1차, 2차 의료기관도 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덧붙여 공공성의 초과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니 이는 건강보험의 건정성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정확히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라는 담장은 붕괴되었고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대형 병원의 분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6,600병상이 쏟아질 판이 되자 지방의료의 붕괴가 예상되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난데없이 의대 정원 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수과에 수가 조정을 해주거나 비급여 파일을 나눠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전체 비급여 시장을 억제해서 필수과에 낙수 의사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병상 팽창을 그대로 둔 채 정부의 정책대로 건강보험의 경쟁력을 살리겠다고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알기 쉬운 것입니다. 공공성의 초과 공급은 더욱 심해질 터이니 조만간 건강보험은 하얗게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정책을 통해서 전공의들은 전문의라는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전공의들이 공공성의 영역에서 헌신하고 자유시장의 영역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졌음을 뜻합니다. 어음이 부도가 났으니 앞으로는 현찰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앞으로 저임금을 받는 전공의가 병원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공공성 영역에 거품을 걷어내야 할 정부는 현재 오히려 의사들을 공공성 영역에 쏟아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필수과에 수가 개선만 하면 되는 문제를 낙수 의사를 만들기 위해 경쟁 과잉을 만든다는 발상도 대단합니다. 만약 정부의 방향대로 비급여 시장의 수익성을 감소시켜서 건강보험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이도 문제일 것입니다. 비급여에서 낙오된 의사들이 건강보험 주변에서 하이에나가 되어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찾아 헤맬 테니까요. 이를 통해 또 다른 공공성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우리는 의료인력 증원이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간호사 증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현재 OECD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는 다른 나라의 3배에서 4배 수준입니다. 병원에서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 3교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간호사가 부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대 정원은 지난 16년간 2배가 증가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면허자는 4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중 40%는 이른바 장롱면허라고 하는 비활동 간호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리담회를 해야 이익이 남는 병원에서는 인건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간호 인력을 채용할 유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조차 부족해 임금이 더 저렴한 전공의로 인력을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건비를 낮춰야 하니 임금이 오른 경력직 간호사들은 내보내고 값싼 신규 간호사들로 병원을 채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부족해 정부는 내년에 간호사도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이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정부와 평화롭게 대화를 나눈 결과가 간호사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간청컨대 그동안 의사들이 스스로 높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회 일원으로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일말의 헌신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들도 그저 남들처럼 우리 사회를 지탱하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평범한 이웃은 아닐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도 한 말씀 올리건대 만약 정부가 코리안 드림은 더 이상 없다고 강요한다면 이제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영리 추구라는 헛된 희망은 주지 말고 공무원의 삶을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했던 의료체계는 현재의 위기로 인해 엔드게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대형 병원의 구조조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해진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 회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호소해 봅니다. 환자들의 넓은 아량과 지지는 의사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환자들의 따뜻한 품은 낙수 의사가 아닌 소신으로 무장한 의사들의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귀환하기를 기도하며 앞으로도 우리가 사이좋은 이웃으로 남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